오은영 박사님은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라는 책에서 자기 자신을 공격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공격성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죠. 저는 오늘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건강한 공격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건강한 공격성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하는 병적인 공격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공격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어떠한 경우에도 누군가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의 시도 때도 없는 공격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이 많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공격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정말 공격성이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저 평화롭고 온화한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나와 내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공격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 공격성은 사실 인간이 꼭 갖추어야 하고 발달시켜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공격성을 제대로 적절하게 발달시키지 못하면 지나치게 공격적이 되거나 지나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오은영 박사님의 책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의 내용을 좀 더 참고해 보겠습니다. 서너 명의 아이들이 무리로 몰려다니면서 우리 아이를 괴롭힌다고 치자. 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바라는가? 이럴 때는 치받아야 한다. 그러면 상대가 요놈 봐라. 계속 당할 줄 알았는데 치받네? 하면서 덜 괴롭히게 된다. 먼저 폭력을 써서는 안 되지만 부당하게 당하지도 말아야 한다. 세 대를 맞으면 한 대는 나도 때려야 생각보다 센데? 하면서 그만한다. 이게 힘의 균형이다. 힘의 균형을 이룰 정도의 자기를 지켜내는 당당함, 꿋꿋하게 버티는 힘, 이것을 공격성이라고 한다. 공격성은 옛것을 허물고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운영하는 힘이다. 공격성이 적절하게 발달해야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 공격성을 갖춰야 다른 사람과의 힘의 균형이 맞아 관계에서도 안전하고 대등하게 살 수 있다. 오은영 박사님의 말에 따르면 공격성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이 공격력은 우리가 삶을 좀 더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공격력을 갖춘 사람은 어떠한 좌절이나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도 나의 생각대로 인생을 밀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공격력은 나와 내 가족과 나의 중요한 것을 지키는 힘이 되기도 하죠. 공격성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으며 내 국가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원시 인류 때부터 싸우고 맞서는 입장이었던 남자가 여자에 비해 훨씬 더 공격성이 발달한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림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주변의 그 누구도 당신의 재능에 대해 지지해주거나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그림 쪽으로, 미술 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싶은데 주변 그 누구도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너무도 싫어하는 직업만 계속 추천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 것 같습니까? 물론 이 진로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부분을 다른 사람이 채워줘야 한다면 그 사람의 눈치를 어느 정도는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조언과 지도가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일단 단순하게 여러분이 성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 진로를, 내 삶을, 내 인생의 그 큰 의미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실 건가요? 아니요,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넌 안 된다고, 너 같은 애가 갈 길이 아니라고 비난을 해도 거기에 마냥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내 길은 내가 결정해 라고 생각하고 일을 저질러 버릴 필요가 있죠. 그리고 자신이 결정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공격성입니다. 다른 그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가장 옳은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공격성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욕을 하고 괴롭히고 나에게 비난을 퍼부어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옳은 길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선택으로 인해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담담히 그 대가를 스스로 치러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공격성입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은영 박사님은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에서 박사님 본인이 사실 공격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이 공격성과 함께 한 가지 덕목을 더 갖추게 되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공격성이 많은 사람이다. 공격적이진 않지만 공격성은 많다. 나는 이것이 내 에너지, 동력원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도 한때 이 공격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시기가 있었다. 비가 오는 날이었다. 사람들이 택시를 잡으려고 택시 정류장에 길게 줄을 서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새치기를 해서 맨 앞에 섰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뒤로 가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 안 보이세요? 라고 얘기했다. 이런 것이 공격성이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똑같이 행동하지는 못할 것 같다. 두려워서가 아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예전에 없던 한 가지가 생겨났다. 바로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이다. 그때도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훨씬 더 깊어졌다. 측은지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저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가 보네 이고, 다음은 뒤에 저렇게 사람이 많이 서 있는데도 새치기를 하고 싶나, 참 격떨어지는 인생이구나 이다. 이런 마음 때문에 공격성을 훨씬 덜 표현하게 되는 것 같다. 적절한 공격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측은지심 또한 함께 갖추고 있을 때 매사에 우리는 타인을 균형 있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적절한 공격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저 공격적이기만 한 사람들이에요. 쓸데없이 공격적이기만 한 사람들이죠.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이미지를 관리할 때는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만만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 공격적인 면모를 쉴 새 없이 드러내고 주변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죠. 저는 지난번에 나르시시스트의 편집증에 대한 영상에서도 이들의 공격성에 대해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편집증이란 아무 근거 없이 타인이 자신에게 해를 입힐 거라 믿는 병적인 불안감을 뜻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필연적으로 이 편집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적으로 규정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도 나르시시스트는 혼자 피해자가 되어 망상에 빠져 치밀하게 공격을 준비하고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있어. 진짜 얼굴은 늘 감추고 날 이용하려 들 뿐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매사에 방어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거예요. 이들은 망상에서 빠져나와 세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쓸데없이 공격적인지를 인지하고 성품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와 완전히 반대의 성품을 가진 에코이스트들은 어떤가요? 에코이스트들의 경우는 좀 특이하죠. 이들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 공격성보다 측은지심이 너무 강한 사람들입니다. 매사에 공격적이기만 한 나르시시스트들 앞에서 쓸데없이 측은지심을 너무 많이 발휘한다는 거예요. 공격성을 드러내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순간에 매번 측은지심을 발휘하느라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끌려다니고 휘둘리고 한다는 거죠. 이 에코이스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르시시스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심리와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적절한 공격성을 갖추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채널에서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와 에코이스트 둘로만 나누어서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는 나르시시스트와 에코이스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의 경우 이 나르시시스트와 에코이스트의 중간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즘과 에코이즘의 정도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 혹은 에코이스트로만 나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평소에 좋은 사람들에게만 둘러싸여 살아왔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공격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에이, 설마 다들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을 갖고 살지 않나? 그렇지만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철저하게 당해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의 고통을 보며 즐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가 용서해 줄수록 더 간악해지는 나르시시스트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아직 만나보지 못한 분들은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그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든 나르시시스트를 만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일 세상에 나르시시스트들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공격성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저 평화로운 방식으로만 소통하면 충분할 거예요. 타인의 말을 100% 신뢰하며 동의하고 수용하고 진실만을 말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르시시스트들이 존재하기에 그런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나면 우리는 평화로운 방식만으로는 절대 내 삶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성품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못지않게 공격력을 함께 갖출 필요 또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공격성과 측은지심이 함께 발달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가 약하고 부드러운 사람인 경우 더 배려하고 강하고 공격적인 사람인 경우 그에 맞게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늘 융통성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강약약강이 아니라 강강약약 스타일로 사람들을 대하되 때에 따라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에코이스트 여러분, 매사에 이타심을 가지고 거짓을 싫어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우리 에코이스트 여러분,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며 살아가려 애쓰는 에코이스트 여러분, 책임감이 강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교훈을 얻으려 노력하는 에코이스트 여러분, 여러분은 나르시시스트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보통 사람들과도 달라요. 저는 지금 보통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코이스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측은지심은 이미 충분합니다. 측은지심을 더 갖추려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 측은지심은 그냥 그대로 두고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공격성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강약약강 스타일로 유명한 나르시시스트들이 여러분 앞에서는 절대 그 어떤 수작도 부리지 못하게 말이에요. 이 공격성을 장착함으로써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소중한 주변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앞에서는 현명하고 정의롭고 온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나르시시스트 앞에서는 절대 만만하지 않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강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등을 제 채널의 여러 영상들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